안녕하세요, 아투사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책 패티 스미스의 저스트 키즈는 로버트 메이플소프와의 러브스토리로 시작해 깊은 애도로 끝을 맺는 두 젊은 아티스트의 성장 기록을 담은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너무도 익숙한 두 아티스트이지만 원래 패티 스미스는 뮤지션이 아니었고 로버트 메이플소프는 포토그래퍼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메이플소프는 프렛 인스티튜트에서 그래픽 아트를 공부했고 그의 처음이자 유일했던 여자친구 패티를 만나 순수한 사랑과 영감을 나누면서 폴라로이드를 찍기 시작합니다.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메이플소프는 친구들을 사진 속에 담아내며 예술가로서의 이름을 알렸고 그 곁에는 항상 패티가 함께했습니다. 사진을 공부한 적이 없었던 그에겐 기술도 모델도 없었기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자 자신이 가진 유일한 모델이 된 자신과 패티를 찍었습니다. 필름이 비싸 단 한 장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메이플소프는 마치 자신에게 익숙한 크로키 작업을 하듯 단호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이미지를 포착합니다. 패티는 단 한순간도 그의 재능을 의심치 않았고 그것은 이미 예술이었습니다. 이어 1975년 메트로폴리탄 큐레이터에 의해 예술계에 처음 소개되고 처음엔 주변 사람들을 촬영하다가 점차 꽃, 유명인, 흑인 남성, 동성애들의 당시 금기시되었던 주제를 예술화합니다. 특히 남성의 에로티시즘을 기록하며 발칙하면서도 조형미 가득한 아름다운 사진작품을 선보이게 되죠. 검고 거대한 육체를 담아도 어두운 눈동자와 짙은 몸선을 찍어도 메이플소프의 사진에는 언제나 빛이 번져 나옵니다. 마치 천사의 후광을 받은 듯한 그림자. 영국 뉴스 가디언스는 그의 사진을 빌어 하얀 열기라고 표현합니다. 그 열기는 대부분의 사진들과 달리 피사체가 아니라 오직 자기 안의 세계에 집중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패티 스미스는 유년기부터 프리다 칼로와 랭보, 짐 모리슨 같은 예술가들을 영웅으로 삼았지만 뉴저지 시골의 넉넉하지 못한 가정 환경은 예술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패티의 어머니는 열렬한 신도로 패티에게 종교적인 교육과 성경 공부를 강제적으로 시켰지만 아버지는 패티의 예술적 기질을 파악하고 SF 소설을 권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필라델피아 시립미술관에 데려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20살이 되자마자 뉴욕으로 훌쩍 떠난 패티에게 아버지는 따뜻한 지지자가 되어줍니다. 히피 열풍이 불었던 뉴욕에서 패티는 시인들을 탐독하고 이때 메이플소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로버트는 그림을 그렸고 패티는 시를 썼습니다. 둘의 매체는 달랐지만 감성은 닿았습니다. 그리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사게 된 메이플소프는 패티의 데뷔 앨범 커버를 촬영했고 이 앨범이 성공할 즈음 패티도 메이플소프도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동년배의 뮤지션들보다 늦은 음악적 커리어를 쌓기 시작한 패티는 첫 앨범을 발표하자마자 굉장한 찬사를 받습니다. 메이플소프가 자연 조명만으로 찍은 화장기 없고 털털한 마치 소년 같은 패티의 사진을 담은 앨범 재킷도 파급력을 불러일으키며 여성 로커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이후에 메이플소프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닫고 패티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둘의 우정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갈라놓은 것은 육체보다는 오히려 영혼이었습니다. 1989년 43세 나이에 에이즈로 짧은 생을 마감하기 전 메이플소프는 패티의 앨범 커버를 한 차례 더 촬영했고 둘의 애정어린 우정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를 위한 추모곡에서 그녀는 노래합니다. Little lamb rolled so, little lamb rolled high, little lamb rolled bird, we must say goodbye.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힘이 생길 때까지 서로를 떠나지 말자고 맹세했던 영혼들. 그중 하나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워하던 패티는 20년 후 저스트 키즈를 써내려갔습니다. 60, 70년대 예술적 감성과 히피 문화가 성행했던 뉴욕을 생생하고 거친 목소리로 옮긴 에세이는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첼시 호텔바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제니스 조플린이 웃고 있고 지미 핸드릭스가 무명의 시인에게 말을 걸고 앨런 긴즈버그는 굶주린 이에게 샌드위치를 건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자유롭게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부르는 이들을 솔직하게 사진으로 담아내던 시절. 고감도와 저감도 필름을 번갈아 사용하며 찍어낸 뉴욕의 스냅 사진 같은 책에는 서로에 대한 애정, 삶에 대한 열정, 그리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던 예술적 갈증이 문장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삶이 가파르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순간에도 오히려 담담하게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는 그녀는 자신과 사랑하는 이의 삶을 둘러싼 아찔한 변화들로부터 기인하는 감정들을 자연스럽고 또 매력적으로 풀어냅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된 1989년의 베티는 매플소프의 마지막 전화를 받고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그는 언제나 살아있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매플소프는 떠난 뒤였습니다. 패티가 책에서 회상하는 어느 날 패티와 로버트는 한껏 차려입고 거리로 나갑니다. 거리에서 자유와 젊음을 마음껏 표출하는 그들을 본 어느 노부부가 말합니다. 여보, 사진을 찍어요. 예술가들인가 봐요. 영감은 부인에게 덤덤히 말합니다. 아유, 그냥 애들이잖아. 가난하고 불안정할지라도 아름다운 청춘. 특별해 보이려 무언가를 표현해보려 희한한 옷도 입어보고 파격적인 표현도 해봅니다. 우리는 모두 그저 아이 같은 마음으로 꿈을 꾸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들도 만나며 성장합니다. 익숙하게 여겨왔던 삶의 여과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채워지지 않은 자신의 갈증을 애정과 열정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트수다였습니다.